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택배를 뜯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언박싱. 오늘 새로운 기자를 좀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돌아가면서 민동기 기자는 계속 앉아 계시고 다른 기자들이 좀 돌아가면서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김양순, KBS 김양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어김없이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양순 기자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그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저널리즘 J, 네, 토크쇼 J. 토크쇼 J. 예, 팀장입니다. 그죠? 네, 팀장입니다. 예, 무서운 분입니다. 요새 시청률은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 시청률이 서울 5.2, 그다음에 전국 4.9가 나와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 아닌데. 자랑을 한번 하려고요. 지난주 유튜브 조회수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난주에 뭘 다뤘죠? 저희가 이제 총선 기술자들 언론에 대해서 다뤘는데 총선 직후여서 그런지 네.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널리즘 토크쇼 J. 저희가 더 유명하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겠다.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럽네. 그래도 많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이게 또 두 분의 전공 과목이네요. 그 TV조선하고 채널A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민 기자님, 이게 조건부 재승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서 이제 재승인을 한 건데요. 예. 그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원래 그 TV조선하고 채널A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네. 조건부 재승인을 이제 취소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21일까지 예.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했고요. 예. 채널A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 동안 조건부 네. 재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좀 냉정하게 봤을 때요. 채널A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취재윤리 위반 때문에 재승인이 취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총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00점 만점에 650점을 채널A가 넘겼고요. 네. 그리고 과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야들이 있는데 그게 네. 꽈락이 없다. 그러니까 다 네. 기준점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마지막 판에 그 채널의 취재윤리 위반,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들여다본 건데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조건부 재승인을 취소를 한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다면은 무슨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게? 채널A 쪽에 이제 그 취재윤리 위반과 관련해서요. 예. 거짓 해명이 만약에 있거나 네. 아니면 그 수사기관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이 되면 승인을 취소한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변동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뭐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양순 기자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네, 이 방통위 심사가 제대로 됐나 또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 조건부 심사라는 게 지금 이제 연간 오보 막말, 편파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사실 채널A나 네. TV조선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심의 제재 조건을 법정 제재를 1년에 원래는 4건이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게. 예. 근데 이걸 5건으로 또 늘려줬어요, 한 건. 그러니까 5건 넘어가면은 네, 그렇죠. 5건 넘어가면 취소할 수 있다. 문제를 삼겠다는데.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법정 제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정 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법정 제재란 말이죠. 예. 행정 지도는 이제 너 조심해 이렇게 의견 제시라는 거고 법정 제재는 뭐 주의, 경고, 그다음에 관계자 징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사실 법정 제재를 방통위가 방심위에서 하는 거지만 네. 잘 안 합니다. 이제 올해는 유난히 좀 앞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게 많아서 3건, 4건이 됐는데 사실 이 선거는 또 방심위의 제재 조건에서 별도예요. 선거 기사에 대한 건 별도고. 그렇죠. 그것도 별도로 잡아요? 별도예요. 그래서 네. 이 건수가 5건을 채우기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아. 연간 5건을 채운다는 게. 그래요? 너무 많이 봐준 거죠, 방통위가. 근데 이게 TV조선하고 채널A가 뭐 편파적이다, 뭐 막말을 많이 한다. 이게 뭐 많이들 그런 식으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김양수 기자는 모니터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매일매일 이제 TV조선과 채널A를 모니터합니다. 어쩌다 보면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빠져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래요? 네, 정말 재밌어요. 갑자기 홍보를 해주시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이게 선거 직전에 4월 10일에 예. 이게
보수 언론들이 특히 이제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조국 대 윤석열의 구도란 말이죠. 이번 네. 선거는 조국이냐 윤석열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뉴스를 방송에서 하냐면 이거 KBS에서 했으면 시청률 대박 쳤을 겁니다. 윤석열 흔들어대도 나는 100kg이 넘기 때문에 안 흔들려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윤 총장은 내가 몸무게가 100kg가 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진중하다. 그래서 안 흔들린다라고 이것도 기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측근에게 말했다라고 전해졌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네. 저렇게도 보도를 하는군요. 이걸 단독이라고 써서 특종 보도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100kg가 넘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네. 단독인가? 100kg가 넘었다는 놀라운 사실 외에도 채널A의 정치데스크의 보도를 보면은 윤 총장이 이제 SNS에 휴가를 갔다라고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윤 총장의 SNS 휴가 사실을 이제 SNS에 알리면서 왜 총장이 휴가를 갔을까? 채널A 사건 관련해서 모 검사장과 만나서 뭐 거취를 의논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언론의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채널A가 취재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휴가를 낸 사실을 밝혀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시술을 받았더라. 대단한 사실을 밝혀냈군요. 대단한 특종입니다. 그래서 아니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시술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왜 휴가를 가지고 뭐 거취 표명, 군불대기 이런 거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단독이라고 또 달아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이게 채널A와 TV조선의 어떤 보도의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단독이 아니고 전해진 말이고 별로 알고 싶지 않은 TMI인데 이거를 TMI요? TMI죠. 네. 이거를 프레임을 지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행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막말이라든가 아니면은 편파라든가 이런 심사 항목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방통위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데 배경에는 이게 뭐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래버리면 이게 언론 탄압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데 대한 부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긴 합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그 언론 탄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리고 2018년 그 방송법이 개정이 됐는데 네. 바로 그 재승인 탈락이 되더라도요. 네. 1년 동안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방송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피해 같은 거를 감안을 한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새 사업자가 선정되기까지 뭐 이런 측면들을 절차적인 측면들을 좀 감안을 한 건데, 네. 문제는 그 1년 동안 방송을 계속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요. 네. TV조선이나 채널A가 만약에 재승인 취소가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언론 탄압이라고 그럴 거고 또 행정소송에도 나설 거거든요. 네. 만에 하나 그 소송에 나섰을 때 법정 다툼에서 패했을 때 방통위가 부담을 가져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법원은 더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담이 있었군요. 이제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은 조금 너무 많이 봐준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채널A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다 넘겼거든요. 네. 꽈락은 없었죠. TV조선은 총점은 넘겼는데 과락이 있었군요. 과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미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네. 바로 과락이 있으면 탈락 사유가 되거든요.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이번에 다시 조건부 재승을 했다고 하는 건 이건 조금 많이 봐준 것 측면이 있지 않나. 그 TV조선이 꽈락이 된 부분이 뭐 사회적인 책임 뭐 이런 부분인 거죠. 방송의 공적 책임, 그죠? 공정성의 네. 실현 가능성입니다. 근데 그 채널A의 취재윤리, 그러니까 검언 유착 의혹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죠? 그것도 이제 조건부로 다른 거죠. 그죠? 이제 조건부로 달긴 했는데요. 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수사기관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중대한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네. 뭐 검찰이 뭐 기소한 거를 뭐 중대하다고 판단할 것인가? 예. 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걸 두고 해석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가능성이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A와 그 윤석열 총장 측근이라고 불리는 그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은 사실 쟁점들이 여러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부에서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 텐데 이 세계 최대 아동 음란 사이트 그게 웰컴 투 비디오인가요? 네, 웰컴 그죠? 투 비디오 맞습니다. 그걸 운영했다가 지금 적발이 돼가지고 구속이 돼 있는 구속이 돼 있죠. 네, 손 씨죠, 손 씨. 네, 손모 씨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송환이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손모 씨라는 사람이 네. 이 다크웹이라고 우리가 그냥 보는 웹 말고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일반인은 접근을 하기가 좀 네. 어려운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음란물 배포와 뭐 영상 제작까지 하는 네. 이런 사이트예요. 여기에서 떠들고 있는 아동 음란물이 22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뭐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이제 27일 날 만기 출소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미국이 지난해 4월부터 저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인도해라는 송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해왔었던 거죠. 그렇죠. 예. 미국도 역시 똑같이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이거를 배포했던 혐의, 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사진을 대량 공개했던 혐의, 더불어서 이제 미국은 달러로 이 사람이 자금을 세탁했단 말이죠. 국내에서 불법으로 머니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달러 계좌로 자금 세탁을 한 혐의,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 4월부터 범죄인 인도 구속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가 자국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죄목을 묻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 청북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징역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서 우리 자금 세탁으로 요청할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27일 날 만기 출소 예정이었는데 지금 법무부가 영장을 또 넣습니다. 인도 구속 영장을 넣어요. 그럼 27일 날 못 나오는 거네요. 못 나오는 못 거죠. 아하. 이 사람이 이제 징역을 살고 이제 감방에 있다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속 영장을 한 번 더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도 구속 영장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출소하는 동시에 바로 미국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손 씨가 1년 6개월형을 받았어요. 우리. 너무 약했죠. 그렇죠. 그 네. 부분이 문제가 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예. 미국에 넘어가면은 송환이 되면은 아마 중형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 건가요? 어떻게 근데 되나요? 국제자금 세탁 관련해서요. 네. 미국 그 법을 보니까 이것도 2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도 형량이 높군요. 굉장히 세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으로 인도가 되면은 그 아동 청소년 이 음란물 소지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도 추가 지금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정말 셉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최소 실형을 5년 네.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웰컴 투 비디오라는 그 사이트 이용자가 미국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엠번방 사건 그거 떠오르네요. 그걸 어떻게 또 법원이나 이런 데서 형을 매길지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손 씨는 요새 가기 힘든 미국 여행을 가게 됐으니까 가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못 올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자,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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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영순 기자 그리고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6분입니다.